네, 안녕하세요. 용산도량의 비전명리학 12운성 포태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전 시간에 무진일주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12운성 포태법 그 다음 시간인 기사일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일주가 포태로 어떻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그 해석한 포태를 가지고 어떻게 실제 사주에 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는 포태로 보게 되면 왕지에 배속이 되죠. 자, 기가 사에 들어가면 왕지에 배속이 됩니다. 자, 인수 왕궁에 있는 기사 일주는 지장간에 무, 경, 병을 가지고 있죠. 자, 무토는 사의 록지에 해당이 되고요. 경금은 사의 생지에 들어가고 병은 사의 록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무토하고 병화는 지지를 같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포태를 같이 쓰기 때문에 같이 무토와 병화를 사에 배속을 하게 되면 록지에 해당이 되고요. 인신사의 사생의 글자는 궁극적인 목표가 이 중기지장간이라고 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는 사유축과 더불어 금국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생지가 됩니다. 자, 경금은 사지의 최종 목적지가 되죠. 인신사의 사생의 중기지장간은 이 생지의 최종 목적지인 금을 생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속 무한 반복해서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귀찮아서 다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일주를 전체적으로 팔로우업 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가시겠지만 보통 자기 일주를 만세력에 넣었을 때 자기에 해당하는 일주를 먼저 찾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설명을 꼭 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기사일주의 신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사일주는 금신, 음인, 곡각, 효신, 낙정의 신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장, 심장, 당뇨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다뤄볼 게 바로 금신, 그 다음에 음인, 그 다음에 곡각 정도 곡각은 저번에 한번 했고요. 효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살은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낙정관살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새로 나온 게 금신, 음인, 낙정관살이니까 이 세 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곡각하고 효신은 했어요. 곡각은 말 그대로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글자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관절염이나 뭐 이런 게 안 좋죠. 그리고 신병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신은 올빼미 효자 많이 말씀드렸죠. 갑자일주 하면서 효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병인 하면서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신과 음인, 그 다음에 낙정관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금신, 을축기사 개요일에 금신이 해당되는데요. 불굴의 의지와 초질간을 암시하는 성분으로 일시에 겹치게 되면, 일시에 겹친다는 얘기가 기사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주에도 기사가 있고 시지에도 기사가 있는 경우, 일시에 겹치면 사법관으로 출세하거나, 자, 무관으로서 장성의 지위에 오른다. 어떻게 좋은 거네요, 그죠? 자, 을축기사 개유일에 태어난 금신에 해당되며, 자, 불굴의 의지와 초질간의 자세로 사법관이나 무관으로 진출하게 되면 크게 성공을 본다. 자, 이분들이 다루는 게 금기를 쓰는 사주가 되겠죠. 자, 금의 속성이라는 게 뭐예요? 가압적이고 강하고, 그죠? 그리고 권력, 이런 것을 이제 금이잖아요. 그래서 사법관이나 무관 등을 이 대표적인 금의 직업군인데, 자, 이쪽에 종사하게 되면, 그죠? 이쪽에 종사하게 되면
큰 성과를 보는 것이 바로 금신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음인은 정사, 기사, 계일주, 이 세 개 일주에 해당되는데요. 다시 정사, 기사, 계일주는 음인에 해당되며 독선적인 성품을 지닌다. 이게 굉장히 강하잖아. 양인에 대표되는 게 바로 음인인데요. 양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강한 게 음인일 수 있습니다. 음간 일주들 중에서 조직폭력배의 보스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양간이 더 폭력적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 음간들이 무시무시한데요. 그 중에서 음인, 즉 정사, 기사, 계일주의 남자분들이 굉장히 독선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일주는 록공망이라고 해서 이 배우자 공 자체가 공망인 경우에서 배우자하고 사이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 자신도 모르게 칼을 맞는다는 암시가 있어 남의 비방을 받으며 재물의 실패수가 따르니 주의하여야 한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일주들이 사기를 또 많이 당해요. 근데 되게 똑똑해요, 이분들이. 근데 의외로 이렇게 사람한테 쉽게 속거나 그리고 비방을 받습니다.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음해를 받는다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이 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음인입니다. 음인. 이 양인과 대별되지만 음인이 더욱더 강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낙정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낙정관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물정자에 떨어질 낙자야. 우물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우물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물에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낙정관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과 관련된 재난을 암시합니다. 자, 볼게요. 갑기, 천간의 합이 갑기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갑일이나 기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뱀살을 보거나, 자, 그 다음에 을하고 경, 을경 합금하죠. 천간의 합이죠. 자, 이것이 뭘? 수를 만나거나, 정임 한목이죠. 목이 뭘요? 수를 만날 때. 그리고 무게 합하죠. 무일주와 계술주, 이것이 묘를 볼 때 낙정관살이 성립이 되는데, 자, 이 살은 수액, 이게 뭐야? 물로 인한 재난을 수액이라고 하잖아요. 수액. 그러니까 우리가 삼재라고, 이게 재거든요. 재앙할 때 재자인데, 수재나 닉수지환, 예, 이게 물에 빠진다는 뜻이에요. 예, 물로 인한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특히 이 살은 물로 인한 재난을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데, 직업적으로도 수산업, 제빙업, 생수사업 등과 같이 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요. 자, 갑일주, 기일주 합쳐서 갑기합토잖아요. 그죠? 토. 이 갑기합, 그러니까 다시요. 갑목일주나 기토일주가 뱀살을 만나게 되면, 을과 경일주가 자를 만나게 되면, 정과 임이 수를 만나게 되면, 무토와 계수가 묘를 보는 경우 낙정관살에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은 수액, 즉 물로 인한 재난, 근심 걱정 뿐만 아니라 사업도 수산업이나 제빙업, 생수사업 같이 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어떻다? 좋지 못합니다. 자, 이 낙정관살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토태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제가 각각의 일주를 하면서 왜 신사를 언급을 할까요? 물론 이 신사는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한번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60갑자 포태법이 다 끝난 다음에.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신살은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신살만을 굉장히 귀중하게 다루는 무당들, 특히
신점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살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따져요. 뭐 삼재다, 뭐 대장군살 방향이다, 뭐 뭐랄까, 뭐 상문살이다,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따지는데요. 그분들은 또 사주를 되게 무시해요. 그리고 명리 공부 좀 하셨다는 분들은 또 신사를 또 개무시해요. 근데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6번째 일초인 기사일주까지 오면서 포테로 읽어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저 신살까지 같이 얹었을 때의 정확도가 어때요? 훨씬 더 높죠. 그지 않나요? 사주만 놓고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신살까지 같이 얹어졌을 때의 그 사주의 투명도는 거의 신점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무시한 성과를 냅니다. 이와 같이 신살과 사주는 같이 접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공부하실 때 하나만 공부하지 마시고 신살도 같이 공부해 두시면 사주 추명에 있어서의 그 적중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기토는 포테로 보게 되면, 그죠? 포테로 보게 되면 왕지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인수가 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토의 입장에서 화는 인수에 해당이 되죠. 인수라고 하는 것은 정인과 편인을 합쳐서 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하다. 자, 기사 왕궁의 인수 왕궁, 인수 왕지에 해당이 되고요. 자, 사는 무경병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지장간이 무경병이죠. 자, 무토는 아까 다 설명했죠. 무토 병화는 록지에 들어가고 경금은 생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을 일지에 대입하는 것을 자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걸 정리해 볼게요. 자, 기사일주는 관대에 거하며 인수 왕지에 해당이 되죠. 무토 겁재. 자, 무토 겁재는, 그죠? 겁재는 록지에 자하며 경금 식신은 생지에 자합니다. 병화 인성은 록지에 자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자, 인수 재성은 절지로 어떻게 해요? 종합니다. 재성이 절지로 종해요. 그 다음에 간목 관성은 어디로? 병지로 종합니다. 자, 이렇게 포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포테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일생은 항시 분주다망하며 행동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기토는 동물에 배속을 하면 그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있잖아요. 예, 개로 또 대입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고인들은 12지지에 각각의 동물을 배속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뭐 원숭이,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그 지지에, 하나의 지지에 3마리의 동물을 따로 이렇게 배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토가 지지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축토거든요. 축토가 바로 이 기토의 물상인데, 이 기토는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이 있어서 이거를 횡행사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횡무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일생은 항시 분주다망하고 행동력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상관이 바로 이 생지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상관은 뭐죠? 예, 여기 보시는 경금이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활동력이나 행동력이 강하고 분주다망합니다. 자, 음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음인으로 여러가지 생각을 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정관이 역마, 이 병지가 신살로 역마라고 말씀드렸어요. 역마에 놓여 있으니 한 곳에 머무르기가 쉽지 않죠. 자, 역마라고 하는 게 이곳저곳 막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마. 자, 인수와 겁재가 록지에 들어서 고집이 어때요? 태강하다. 자, 인수의 성분이 강하면
기본적으로 고집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독선적인 기질이 농후합니다. 왜 독선적이라고 했냐면 이 겁제 성분 자체도 록지에 들기 때문에 자존심이 무척 강하고, 인수 때문에 자존심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 록지에 해당하는 겁제가 바로 태강하기 때문에 독선적인 기질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신살로 보면 음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양인보다 어떻게 보면 음인이 더 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백절불굴의 의지와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물, 즉 재물인 임수는 절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재물이 절지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육친으로 보면 아버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절지, 즉 인연이 박하게 되는데요. 자, 모친과의 인연은 강하죠. 록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인수가 왕지이기 때문에 모친과의 인연이 강하고, 부친과의 인연은 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처궁이거든요. 이게 이 처궁이 장생으로 되게 처궁이 이 처궁 자체가 장생으로 대개는 좋은 연분을 맺지만, 왜 그래요? 이게 이 상관 자체가 생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사일생 자체는 이 배우자하고의 인연은 처음에 좋은 관계를 맺지만 결국에 가서는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절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처와의 인연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겁살이 반환과 합을 하게 되면 크게 발전함으로 조화가 비상한 것입니다. 자, 이게 겁살이잖아요. 절지가 겁살이잖아요. 겁살은 반환하고 합을 지어요. 겁연반 합을 짓는데, 이걸 지지로 배속하면 이게 해수에 해당이 되죠. 해수가 정기지장간이 임수니까 이것이 미토와 합을 지을 때 크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해수가 있죠. 무, 갑, 임이 지장간이에요. 해수는, 그죠? 예, 무, 갑, 임이 지장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절지라고 그랬잖아요. 절지는 신살로 보게 되면 겁살이라고 그랬어요. 겁살, 그죠? 겁살.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지지로 내려오면 해수에 해당이 돼요. 해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해수가, 자, 지지로 내면 해수라고 그랬죠. 왜냐면 정기지장간이 임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절지에 놓여 있는 건데, 이것과, 미토, 즉, 미토를 이렇게 보면은, 미토가 이제 뭐에 해당이 되냐면, 임수 입장에서 뭐에 해당이 돼요? 이게 바로 반환에 해당이 돼요. 자, 반환에 해당이 되죠? 자, 한번 볼게요. 임수가 겁제, 천지, 연월, 망장, 반. 예, 맞죠? 자, 그래서 이 미토와 합을 짓게 되면 이 반환살에 해당이 돼요. 이때 크게 발복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겁살만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요. 반환하고 합을 지을 때, 즉 미토가 오게 되면 크게 이 재성 자체가 운기가 폭발해서 한 방에 스타덤으로 올라가고 큰 성과를 이루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 연예인들 보면은 지질이 공상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스타로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반환의 운을 만났을 때 이 겁살과 반환이 합을 지을 때 이때 크게 대성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지 겁살은 이 반환하고 이 겁살과 반환이 합을 지으면서 예, 크게 스타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면 이게 되게 어렵죠.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하면 그나마 좀 무슨 말씀이신지 아마 이해를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겁살과 반환살, 겁살, 연살, 반환살이 합을 지어요. 겁살, 연살, 반환살이 합을 지어요. 그러면 당연히 겁살은 뭐가 돼요? 해가 되고요. 그래서 연살은 묘가 되고요. 반환은 미가 되겠죠. 자, 근데 겁살하고 반환하고 합을 지으면 밑바닥에서 한 판에 올라가지만 이 겁살하고 연살하고 합을 짓게 되면 뭐예요? 도화하고 겁살하고 합을 지은 거기 때문에 여자의 경우에는 이때 성폭행을 당하거나 추행을 당하거나 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 합을 짓느냐에 따라서 결과치도 완전히 180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사주가 한 끗 차이인데 매우 심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어려우신가요? 이걸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하여튼 겁살과 연살과 반환살이 합을 지어요. 신살에서. 신살을 제가 나중에 꼭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데 신살을 알면은 이 사주 추명이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절지라고 하는 겁살이 반환살과 합을 지을 때, 반환살과 합을 지을 때, 반환이 뭐라 그랬어요? 포테로 보면 쇠지예요. 쇠지를 바로 반환이라고 합니다. 그 지지로 내려오면 임수는 해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내려온 반환살은 미토가 돼서 해미가 합을 지으면 스타로 크게 발전하지만 묘하고 합을 지으면 겁살과 연살이 합을 지으니까 이때는 불리하게 작용하더라. 이거는 좋게 작용하더라.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시간이 너무나 늘어지고 지체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자의 기사, 을미, 을사가 자, 기사, 을미, 그 다음에 을사가 일시에 놓이게 되면 신병이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아픕니다. 자, 이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기사. 자, 기사일주, 그 다음에 을미일주, 그리고 을사일주. 얘는 다 무슨 살이에요? 곡각살이죠, 곡각살. 그죠? 을미는 그 미토 자체는 곡각은 아닌데 을목일주가 이게 곡각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일과 실에 겹치게 되면 신병이 일어납니다. 이게 곡각살이 계속 겹쳐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신병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외울 게 참 많죠? 근데 이해를 하시면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면 딱 보여요. 자, 여명은, 자, 여자를 얘기합니다. 여성분을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여명은 여행지에서 혼담이 오갈 확률이 높고 인연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명의 관성인 간목이 어디에 있어요? 병지, 즉 역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관이 역마면 혼담이 백리박기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자, 정관이 역마면 뭐라고요? 배필이 백리박기에 있다. 멀리서 찾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역마를 관으로 갖고 계신 분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멀리 유학을 가거나 할 때 배우자가 들어와요. 특히 여자는. 그죠? 이게 바로 이 병지라고 하는 역마 때문에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유학하던
유학을 미국에서 했었는데요.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한국 애들 중에 이제 외국인 남자친구 사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관성 자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역마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시죠? 자, 신금상관은 욕폐지에 속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신금은 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지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신금은, 자, 기토일주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상관이죠? 예, 상관이 어디에 있어요? 욕폐지, 즉 욕지에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욕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목은, 자, 인목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자, 인목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사지에 들어가게 되죠. 예, 사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사명은 여러모로 불리하게 되죠. 그죠? 자, 사하고 신이 붙으면 사신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하고 사가 붙게 되면 인사형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 상관은 욕폐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인목은 바로 이 사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사명살이 들어오게 되면 매우 불리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지간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건전한 인수의 조력으로 인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저희는 이제 하늘이 돕고 신령님이 도왔다고 얘기하죠. 자, 이 병화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사일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봤어요. 최대한 설명을 쉽게 드린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쉽게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공부하시면 많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용산도령의 비전명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